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림하는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인 반올림에 대해 알아보고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어림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반올림이에요. 이 반올림은 올림과 버림에 비해 좀 더 합리적인 수치로 어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2와 58이라는 수를 어림해 볼게요. 수직선에서 살펴보면 52는 60보다는 50에 더 가까운 수예요. 그런데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50이 아닌 60으로 나타내야 해요. 반대로 58을 살펴보면 58은 50보다는 60에 가까워요. 그런데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60이 아닌 50으로 나타내야 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수 쪽으로 어림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반올림이에요. 앞에서 배운 올림과 버림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모두 확인하여 어림했지만 반올림은 달라요.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10의 자리 바로 아래인 1의 자리 숫자만 확인하면 되고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100의 자리 바로 아래인 10의 자리 숫자만 확인하면 돼요. 따라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1837에서 10의 자리 바로 아래인 1의 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7이므로 올림에서 1840으로 나타내고 2364에서 10의 자리 바로 아래인 1의 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4이므로 버림에서 2360으로 나타내면 돼요. 또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1837에서 100의 자리 바로 아래인 10의 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3이므로 버림에서 1800으로 2364에서 100의 자리 바로 아래인 10의 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6이므로 올림에서 2400으로 나타내면 돼요. 이해되었나요? 네, 선생님. 소수를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도 자연수를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과 같아요. 예를 들어 3.719를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1이므로 버림에서 3.7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럼 3.719를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확인하면 9이므로 올림하여 3.72가 돼요. 맞았어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시오.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서 각각의 수를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1493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490,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500,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0이에요. 3250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250,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300,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000이에요.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170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시오.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으므로 10의 자리 바로 아래인 2의 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올림이 되는 상황과 버림이 되는 상황 둘 다 생각해줘야 해요. 먼저 올림하여 170이 되는 경우는 몇 이상 몇 미만인가요? 1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림하므로 165 이상 170 미만일 때 170이 돼요. 그럼 버림하여 170이 되는 경우는요? 1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림하므로
170 이상 175 미만일 때 170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70이 되는 수의 범위는 165 이상 175 미만이므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이번에는 올림, 버림, 반올림이 활용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올림, 버림, 반올림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풍선 47개를 한 봉지에 10개씩 담으려면 4봉지에 담은 후 남은 7개를 담아야 하므로 봉지는 최소 5개가 필요하게 돼요. 따라서 풍선수 47개를 올림하여 50으로 생각해 주어야 해요. 또 문구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이 1,900원이라면 1,000원짜리 지폐를 내려면 2,000원을 내야 하므로 이것도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경우에 해당돼요. 반면 버림을 이용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선물 상자 1개를 포장하는데 끈 1개가 필요하다면 1m는 100cm이므로 100cm보다 짧은 끈으로는 선물 상자를 포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517cm를 500cm로 버림하여 생각해서 최대 5개까지 포장할 수 있어요. 동전 4,750원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려 할 때도 1,000원이 안 되는 750원은 바꿀 수 없으므로 이 경우도 4,750원을 버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4,000원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반올림은 주로 수수로 표현되는 물건의 길이나 몸무게를 자연수로 나타내거나 축구 경기 같은 관람객의 수를 대략 얼마이다라고 말할 때 반올림이 사용된 상황이에요. 각각의 어림이 사용되는 상황이 구분되나요? 네,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게요. 태영이는 가게에서 26,500원짜리 청바지를 한 벌 사려고 합니다. 만원짜리 지폐로만 낸다면 최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림해야 하나요? 금액이 모자라지 않게 내야 하므로 올림으로 어림해야 해요. 태영이는 최소 얼마를 내야 하나요? 26,500원을 만원짜리 지폐로만 낸다면 최소 3만원을 내야 해요. 아래 글을 읽어보고 어떤 방법으로 어림해야 하는지 알맞은 방법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6.8kg인 수박의 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의 눈금을 읽으면 약 몇 킬로그램인가요? 수수로 표현되는 수를 자연수로 나타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림해야 한다고 했나요? 반올림으로 어림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장에서 공책 3,746권을 한 상자에 100권씩 포장했습니다. 포장한 공책은 최대 몇 상자인가요? 먼저, 포장할 수 있는 공책 수는 최대 몇 권까지인가요? 100권이 안 되는 건 포장할 수 없으므로 최대 3,700권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럼 포장한 공책은 최대 몇 상자인가요? 100권씩 담았으므로 최대 37상자예요. 맞았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